오늘은 그 유명한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솔로몬과 시바 여왕은 허리우드 영화로 개봉되어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저도 그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보고 큰 감동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 여왕은 70년대 나왔던 프랑스 샹송 가수 실비 바르땅이 불러서 크게 히트했던 샹송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솔로몬과 시바는 영화와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센세이션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세계인들의 커다란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인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사랑 이야기가 진실된 이야기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언급되고 있는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이야기는 과연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허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오랫동안 궁금해하는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깊이 있는 조사를 통해서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사랑 이야기에 관한 내용을 콘텐츠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어서 잘 알려진 시바 여왕은 과연 역사적 실존 인물인지 먼저 시바 여왕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바 여왕은 누구일까요? 시바 여왕은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아랍 지역에서 전송되어 내려오는 아랍 지역의 전승설에도 나오는 인물입니다. 과거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남부 지역에 시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시바 왕국의 여왕 바르키스가 바로 시바 여왕이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남쪽에 아주 오래전에 시바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시바 왕국이 있었던 지역은 지금의 예멘 지역이고, 이 예멘 지역에 시바 왕국이 존재했었는데 기원전 10세기경 그 시바 왕국을 다스렸던 여왕 바르키스가 바로 시바 여왕입니다. 성경상에는 시바 또는 스바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코란이나 아랍 지역의 전승설화에는 바르키스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이 바르키스라는 여왕이 솔로몬 왕과 관련된 성경이나 전승설화의 내용과 서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두 인물이 동일인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바 여왕이라는 명칭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시바라는 나라의 여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 시바라는 나라의 여왕의 진짜 이름은 바르키스라고 보면 됩니다. 즉 시바 여왕은 상고시대에 지금의 예멘 지역을 통치했던 시바족의 여왕 바르키스이고, 시바 여왕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성경의 열왕기상에는 시바 여왕에 관한 내용이 명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아랍 지역의 전승설화에도 시바 여왕으로 추정되는 바르키스에 대한 설화가 오랫동안 정승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악숨 지역에서는 시바 여왕의 왕궁토와 목욕탕이라고 추정되는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시바 여왕의 설화의 신빙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닌데 에티오피아에는 시바 여왕과 솔로몬 왕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성계가 보관된 성계 보관소까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이야기를 단순히 허구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두 사람이 그 시대에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것까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설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영화 솔로몬과 시바 여왕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이 실제로 사랑을 나누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열왕상기의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10세기경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명석한 두뇌의 뛰어난 통치술로 정사를 잘 돌보았고, 백성들의 삶을 편하게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매우 지혜로운 왕으로 아랍 지역에서 큰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고, 그녀는 솔로몬 왕과 직접 대화를 나눈 결과 솔로몬 왕의 총명함과 지혜에 크게 탐복하였고, 시바 여왕은 솔로몬 왕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많은 진귀한 금은보석과 값비싼 향료를 선물로 주고 돌아갔다는 내용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솔로몬 왕은 우수한 건축술과 활발한 교육 활동으로 부를 축적해 나가면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태평성대를 이룩하면서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과 국력을 크게 높여놓는 등 커다란 업적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국가적 위상과 국제적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어 나가자 주변국들에게 솔로몬 왕이 매우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집트와 아랍 지역 등 주변국들이 이스라엘과의 새로운 국교 수립과 관계 설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기원전 10세기경의 이스라엘의 국력과 위상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아랍 지역의 중심 국가로 급부상한 이스라엘에 대해 주변 지역의 여러 국가나 부족들이 친교를 맺기 위해서 조공무역이나 평화조약을 위한 방문이 당연히 많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뛰어난 통치력에 힘입어서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기원전 10세기경의 이스라엘은 아랍 지역의 지역맹주이자 중심 국가의 위치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바르키스 즉 시바 여왕은 아라비아 반도의 남부에 있는 크고 부강한 시바라는 왕국의 통치자였고, 시바 왕국은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던 무역국이었고, 그 당시 시바 왕국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바 여왕에게 솔로몬 왕은 편지를 보내어 더 이상 태양신을 섬기지 말고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라고 충고하면서 만일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시바 여왕 바르키스는 조정 대신들을 모아놓고 논의한 결과 자신들의 나라는 매우 부유한 왕국으로서 수많은 금은 보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조공사신과 함께 금은 보석과 같은 값진 보물을 이스라엘로 보내어서 솔로몬 왕을 회유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시바 여왕은 조공사신을 통해서 막대한 금은 보석과 값비싼 향료를 이스라엘에 보내어서 솔로몬 왕에 대한 회유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솔로몬 왕의 반발만 일으킬 뿐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거듭된 독촉이 계속 이어지자 결국 시바 여왕이 직접 값진 보물들을 낙태시켜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솔로몬 왕을 찾아갔는데, 그 당시 시바 여왕이 갖고 간 보물의 양은 엄청났다고 알려졌는데 무려 보물을 실은 낙타 행렬의 출발이 3일 동안이나 계속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보물을 갖고 갔다고 합니다. 마침내 솔로몬 왕을 대면한 시바 여왕은 솔로몬 왕과 사흘 밤낮 동안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난 후 솔로몬 왕의 총명과 지혜에 크게 탐복을 했고 그를 존경하게 되었으며 솔로몬 왕에 대한 상당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이 이룬 업적과 영화에 탐복했고 특히 솔로몬 왕의 지혜에 감탄했다고 하며, 반면 솔로몬 왕은 시바 여왕이 원하는 것들을 모두 들어주었다고 하며,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오는 시바 여왕 방문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랍 지역의 전승 설화의 기록에 따르면 시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충고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였고, 예루살렘 방문 기간 동안 시바 여왕이 덜컹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전승 설화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바 여왕이 임신을 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흘 밤낮 동안 이어진 회담에서 시바 여왕은 솔로몬 왕과 일종의 기싸움으로 여겨지는 지혜 겨루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 겨루기에서 결국 솔로몬 왕의 탁월한 지혜에 그녀는 굴복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바 여왕은 오히려 탁월한 지혜를 지닌 솔로몬 왕을 너무 흠모한 나머지 예정된 방문 기간보다 훨씬 더 긴 수개월 동안이나 예루살렘 궁에서 계속 머물렀고, 그러한 과정에서 시바 여왕은 솔로몬 왕과 동침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귀국길에 오른 시바 여왕은 솔로몬 왕과의 사랑의 결실은 솔로몬 왕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바 여왕이 임신한 이 아기가 바로 메넬리크 1세라고 하며, 시바 여왕이 낳았던 아들 메넬리크 1세는 에티오피아의 정통 황제 가문의 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바 여왕과 솔로몬 왕 사이에 태어난 메넬리크 1세는 기원전 10세기부터 1914년까지 에티오피아를 통치한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 집안의 시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 이야기는 에티오피아와 페르시아 등 아랍 지역에서 오랫동안 문헌과 전승 설화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전승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메넬리크 1세의 메넬리크라는 말은 원래 현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메넬리크 1세가 아랍 지역 전승 설화에서 시바 여왕이 잉태한 솔로몬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혜의 왕, 즉 현자인 솔로몬 왕이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현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지닌 메넬리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전승설화에는 또 다른 내용의 시바 여왕의 전승설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내용의 전승설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바 여왕이 예루살렘궁을 방문했을 때 솔로몬 왕이 시바 여왕에게 지혜 겨루기 시합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제안한 지혜 겨루기의 내용은 시바 여왕이 방문 마지막 날의 밤 동안에 솔로몬 왕의 소유물을 하나도 취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바 여왕이 그 지혜 겨루기 시합에서 지게 되면 그 벌칙으로 솔로몬 왕과의 합방을 하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솔로몬 왕은 시바 여왕을 위해서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고 시바 여왕에게 미리 준비한 아주 독한 향이 나는 향신료와 짠 음식 그리고 아주 오래된 독한 포도주를 먹였고 그 독한 술과 향신료를 먹은 시바 여왕은 술에 취한 후 깊은 잠에 빠졌는데 그녀는 그만 잠결에 목이 너무 말라서 침대 곁에 놓인 시원한 물을 벌컥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마신 그 물은 솔로몬 왕이 미리 준비해둔 솔로몬 왕의 전용 샘물에서 떠온 물이었고 결국 독한 술과 짠 음식에 취한 시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장기에 넘어가서 솔로몬 왕의 소유물을 범하게 된 것이므로 그 벌칙으로 솔로몬 왕과의 합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랍 지역과 동아프리카 지역에는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이 함께 동침했다는 내용의 2개 이상의 전승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2가지 전승설화 이야기 모두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과 동침을 했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시바 여왕이 통치했다고 알려진 시바 왕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바 여왕이 통치했다는 시바 왕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부 지방인 지금의 예멘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은 시바 여왕의 아들을 메넬키 1세라고 하였는데 그 메넬키 1세가 통치한 나라는 예멘 지역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악순 지방으로 어머니와 아들이 통치한 지역이 서로 다른 지역이라는 모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바 여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당연히 자신이 다스리던 예멘 지역을 물려주는 게 당연한데 그 아들 메넬키 1세는 엉뚱하게도 전혀 다른 지역인 에티오피아의 악숨 지역에 국왕이 되었습니다. 악숨은 에티오피아의 동쪽 홍해에 인접한 지역인데 시바 여왕이 왕국이 위치한 지역과 그 아들 메넬키 1세가 다스린 왕국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모순점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시바의 왕국인 예멘과 메넬키 1세의 왕국인 에티오피아는 홍해라고 하는 극히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비록 홍해로 갈라져 있긴 하지만 지리상으로는 두 지역은 매우 가까운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매우 가까운 이웃 나라들입니다. 과거 고대 국가 시대에서는 국경선이 지금처럼 확실한 경계를 두거나 확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서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습니다. 교역과 왕래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사람들의 왕래도 많았기 때문에 기원전의 예멘과 에티오피아의 악숨은 두 지역이 하나의 동일한 세력권 안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남부에 있었던 시바 왕국이 각종 투산물과 값진 향료를 바탕으로 주위의 국가들과 활발한 교역 활동을 벌여서 부를 크게 축적해 나갔고 그 부를 바탕으로 국력을 크게 떨쳐서 주위의 나라, 즉 아프리카 동서부 지역을 복속시켜서 그곳에 식민지 국가를 세웠을 겁니다. 그렇게 시바 왕국이 복속시켰던 지역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악숨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원전 10세기경 그 지역의 패자로 군림했던 시바 왕국의 시바 여왕과 또 다른 강국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 사이에서 메넬키 1세가 태어났는데 시바 여왕이 자신의 식민지였던 에티오피아 지역의 악숨 지역의 영토를 아들 메넬키 1세에게 합당해 주어서 메넬키 1세의 국가 창업을 도와주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시바 여왕은 자신의 아들인 메넬키 1세에게 시바 왕국의 식민지였던 악숨 지역을 영토로 삼으라고 물려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바 여왕 자신은 원래대로 지금의 예멘 지역에 있던 자신의 나라인 시바 왕국을 계속 다스려 나갔고 자신의 아들 메넬키 1세에게는 식민지인 에티오피아의 악순 지방을 물려주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바 여왕의 영토와 아들 메넬키 1세의 영토가 서로 다른 지역이라는 의혹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지역이 시바 여왕과 관련이 매우 깊다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에티오피아에는 시바 왕국의 유적지와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메네리크 1세가 나라를 세웠던 악숨 지역에는 시바 여왕의 왕궁토와 시바 여왕의 목욕탕, 거대한 오벨리스크 등 시바 여왕과 관련된 유물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왕의 왕궁토에는 왕의 집무실과 침실, 그리고 샤워시설과 배시설 등 많은 제반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서 당시 여왕의 유언과 권위가 얼마나 컸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는 100m 길이의 매우 사치스러운 시바 여왕의 거대한 옥외 목욕탕이 남아있는데, 시바 여왕의 목욕탕 유적은 식수가 매우 부족한 지금의 에티오피아 주역 주민들에게는 담비아도 같은 고마운 식수원을 공급해주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화려했던 시바 왕국의 주흥기에 만들어 놓았던 시바 여왕의 사치품이 오늘날 만성 가뭄으로 메말라가는 에티오피아의 지역 주민들의 생명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러한 현상이 시바 여왕의 성견지명이었을까, 아니면은 단순한 시바 여왕이 호사스러운 사치품에 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만감이 교차할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에티오피아인들은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아들인 메네리크 1세를 자신들의 국주로 인정하고 있고, 자신들이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후손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에티오피아에는 종교상 중요한 유물 4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것들은 구성마리시온교회, 신성마리시온교회, 성계보안소, 그리고 성서가 그것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라고 알려진 구성마리시온 교회가 에티오피아에 있는데, 그것은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거룩하고 신성시하는 장소로 유명한 곳이며, 또한 마지막 황제 때 새로 신축한 돔 형태의 신성마리시온 교회가 있습니다. 성마리시온 교회 안에는 양피지로 만든 오래된 성경책이 보관되어 있고, 구성마리시온 교회와 신성마리시온 교회 사이 중간지대에는 성계 보관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성계 보관소에는 10여 명을 담아 두었던 성계가 보관되어 있다고 하니 아프리카 지역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에티오피아의 악숨 지역은 종교 역사상 정말 미스테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악숨 지역의 성계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성계는 10여 명의 석판 원본과 그것을 담은 괴를 말하는데, 이 성계 보관소의 성계에 관해서는 2가지 전승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메네리크 왕이 아버지인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고, 그가 솔로몬 왕과 성봉한 후 솔로몬 왕으로부터 친아들임을 인정받았고, 메네리크가 돌아올 때에 솔로몬 왕의 명예에 의해서 언약궤도 함께 가져왔다고 하는 전승설화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승설화는 메네리크 왕이 타나호수에 숨겨져 있던 언약궤를 찾아낸 후 그것을 성계 보안소를 만들어서 성계를 그곳에 보관해 왔다고 합니다. 한때 이거 악숨의 성계 보관소에 허리우드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소재가 되었던 성계와 성배가 숨겨져 있다는 얘기가 오랫동안 나돌기도 했습니다. 아랍 지역에서 최고의 보물로 치고 있는 성계와 성배가 보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에티오피아의 악숨 지역이고, 악숨의 성계 보관소가 바로 그 성배와 성계가 보관된 지역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악숨의 성마리시온교회와 성계보관소는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을 정도로 종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유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와 노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왔던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성경에도 기록된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이야기를 단지 매우 신비로운 이야기로만 생각했었고, 실제 역사라고 믿기보다는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은 기원전 10세기경에 실존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각각 이스라엘과 시바 왕국을 아랍 지역의 부강한 강국으로 만들었던 아주 뛰어난 군주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랍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강국으로 만들었던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에 감동받은 후에 솔로몬과 알콩달콩한 사랑에 빠졌고,
심지어 방문 일정을 넘겨 수개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솔로몬 왕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는 그 부분이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며 신선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녀간의 진정한 사랑은 국경과 신분을 초월해서 이렇게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저 감동스럽기만 합니다.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정착시킬 수 있었다는 점도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정도로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국가 간의 첨예한 지역 분쟁과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사랑의 힘으로 충분히 잠재울 수 있었다는 점이 매우 낭만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사랑의 교실로 아들 메넬리크 1세가 태어났고, 메넬리크 1세가 바로 에티오피아 왕국의 시조가 되었다는 부분도 놀랍고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오늘날 영화와 노래의 소재로 널리 알려졌던 우리에게 매우 친밀한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사랑 이야기가 단지 사람들이 지어낸 픽션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과거 이스라엘과 아랍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팩트였다는 사실이 정말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설화는 성경에서 기록된 문헌 기록과 아랍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던 전승 설화를 그 근거로 하고 있어서 무조건 허구라고 단언할 수는 없고, 여러가지 문헌 자료와 유적 등을 근거로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이야기와 그들의 아들 메넬리크 1세에 관한 내용은 좀 더 정밀한 후속적인 연구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사랑 이야기는 아랍 지역과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설화를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열왕상기에도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만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 내용도 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남아있는 시바 여왕과 관련된 많은 유물과 유적들도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사랑 이야기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이 만났고,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에 감탄해서 많은 예물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두 사람이 사랑을 했다는 이야기와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에티오피아의 아랍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설화에는 분명히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이 서로 사랑을 나눴을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낳았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성경에는 솔로몬 왕이 이방인의 여인을 취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성경 기록으로부터 시바 여왕과 솔로몬 왕의 사랑과 동침이 유추 해석되어 나왔을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아랍 지역의 전승설화에 나오는 솔로몬 왕과 사랑을 나눈 바르키스 부분을 동일한 사건으로 윤색하여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동침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영화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사랑 이야기의 주요 소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과 전승설화에는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에 관해서 서로 공통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스캔들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성경 내용과 전승설화의 두 가지 내용을 서로 혼합해서 판단해 본다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또한 오늘날 에티오피아인들은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전승설화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굳게 믿고 있고, 두 사람의 아들 메넬리크 1세를 자신들의 건국 신화로 굳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도 안 나오는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은밀한 사랑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사랑 이야기는 기원전 아랍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진짜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일까요? 성경과 전승설화 그리고 유물유적 등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사랑 이야기는 어쩌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이야기가 성경과 전승설화 그리고 유물유적 등 세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나올 정도라면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영어로 사용되어서 세계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사랑 이야기의 진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장 켈리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바라며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